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연말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단식을 푼 게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전제로 해서 푼 거였습니다. 근데 그 논의를 하겠다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식만 하고 밥만 굶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단식 후유증은 좀 이제 회복이 되셨죠? 밥 좀 먹고, 네. 김치는 아직도 좀 조심하고, 어제는 당직자들과 단식 끝나고 한 날 만에 이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도 처음으로 한 서너 잔 마셨습니다. 네. 근데 이 밥 굶은 보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직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단식을 풀 때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할 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곧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를 검토한다고 그랬지 도입한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딴소리를 하는데 예.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이 거대 양당이 왜 지금 선거제도를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치자고 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거 안 한다라고는 못하는 건데 네.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고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손학규 대표님이 한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거취를 고민해 봐야겠다. 예? 단식 중단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아니 그때 예. 그야말로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딴소리를 하니까 예. 이건 내가 과연 단식을 중단한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랬는데 하여튼 이 거대 양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대통령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경제를 세우려면은 정치가 개혁이 돼서 국회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으면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소극적 자세이긴 한데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다당제를 선호하느냐 양당제를 선호하느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다당제를 선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찬성이 최근에 12월 14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이 47.6%, 반대가 35.1%, 연동형 비례대 쪽으로 많이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거대 양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이 선거제도를 뭐 때문에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눈에 딱 뚜렷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두 양당이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무슨 말이죠.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전체 얻은 득표수가 50.2%예요. 그런데 의석수로 보면은 92%를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선거들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40%를 줬다, 지지를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석수 300석 중에 40%, 120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또
자유한국당에 25%를 줬다 그러면 300 곱하기 25 그러면 75석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40% 했을 때 120석이면은 지역구가 80석이 됐다 그러면 40석을 비례대표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갖는 것, 이것이 민주적인 제도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거대 양당은 우리가 한 표라도 많으면 의석을 갖고 가는 그런 체제에서 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왜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세인 만큼 그걸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 개혁보다 국회 개혁이 먼저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걸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네.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선거제 노동시간 급격한 단축이다 이런 걸로 아주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경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국회 개혁.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국회 제도 이런 것보다도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선택이 돼야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하느라고 시장 상인들 만나고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거 소득주도 성장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여당 국회의원 말 한마디나 해요? 국회에서 말 한마디나 합니까? 의원총회에서 말 한마디나 합니까? 또는 기자회견에서 말 한마디나 합니까? 이렇게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먼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지금 홍영표 의원이 대표가 얘기한 국회 개혁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는데 촛불혁명으로 정권만 바뀌었지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으니까 그 주변의 참모들이 패권주의를 형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국회는 허수아비 이 앵무새 노릇밖에 못하는 거죠.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또 내각 국회의 힘을 받아서 내각의 장관들이 소신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 그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또 한 가지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요. 구체적인 안을 야당이 좀 갖고 와봐라. 지금 이게 예컨대 이제 의원 정수 확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 300석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안을 갖고 와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복잡한 문제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국민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가 그렇게 문제라면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벌써 재작년에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국회의원 지금 현재 300석을 갖고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으로 나누자. 그러면 그런 안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문제라면 300석 갖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그거를 여당부터 나서서 얘기를 해라 얘기해. 무슨 야당한테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원내대표 합의문에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정수의 10% 이내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랬어요. 그럼 330석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고 어제 그저께는 국회 선거제도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주 전문가 원로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고안을 냈습니다. 자문위원회. 예. 그걸 갖고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론이라는 게 국회가 하는 것이 또 정치권이 하는 것이 여론을 선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다른 것은 경제나 뭐 이런 데는 여론 따라간다는 얘기 안 하고 아니 선거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여론이 한석도 늘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저는 그 여론을 따라가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내놓은 300석 갖고 200대 100으로 나눈 그걸 검토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쭉 얘기를 했지만 국회의원의 그 전체 국회 그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은 그대로 현행대로 통제를 하고 그 안에서 하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세비도 줄이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줄이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를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 얘기만 그저 뭐 쳇바퀴 돌리듯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두 양당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게 적극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그렇지만 한번 제가 단식을 하고 단식 끝날 때 5당 그 합의 그 전에 사실은 원내교섭단체 3당 합의가 있었고 그 3당 합의가 있었던 데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적극 활약을 했고 또 거기에 앞서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손학규 저치 70 넘은 사람이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을 합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이다. 동영상 갖고 와서 찍어라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것이니까 그 합의적을 지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은 자꾸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5당이 합의할 때 그 양 거대 정당이 혹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단식을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건 있지만 그래도 국민 여론이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 이 다당제를 선호한다. 이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라고 보고 결국은 저는 선거제도 개편은 되리라고 봅니다. 좀 그래도 낙관을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근데 지금 먼저 원내대표들 간에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물으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시 단식하시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였습니다.